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2절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는 이제 어떤 정수 n보다 같거나 작은 수들 중에서 소수들을 이제 찾아내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에라토스테네스의 채와 같이 이번 3장 2절에서는 어떤 주어진 1보다 큰 정수가 소수인가 아니면 합성수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수가 커지면 계산량이 좀 많아지는데요. 어, 비교적 조금 효율적으로 찾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한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보다 큰 수가 합성수라면 어, A가 이제 합성수라면 1하고 A 사이에 있는 어떤 A의 약수가 있을 거고, 자, 이러한 n이 없으면, 이러한 약수 n이 없으면 이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A가 주어졌을 때 1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그러한 수를 모두 하나씩 하나씩 어, 확인하면서 약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약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합성수란 소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라면 이와 같은 약수 n을 이제 찾을 때 순서대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즉 1보다 큰 a가 주어졌을 때 1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순서대로, 즉 2부터 출발해서 차례대로 n이 a의 약수인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a가 뭐 한 1000이다 그러면은 대략 한 1000번 정도의 그 약수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사이에서 약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a는 합성수가 될 것이고 약수가 없으면 이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약간 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보다 작은 수를 전부 다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a가 아니라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소수만 고려하면 충분합니다. 즉 2보다 같거나 크고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 p만 생각해서 그런 소수들을 순서대로 생각해서 그런 소수 중에서 a의 약수, a의 인수가 있는지, 즉 소인수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자, 그러한 범위 안에서 조금 작은 범위도 있죠. a보다 작은 범위가 아니라 루트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소인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네, 당연히 합성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범위 안에서 소수인 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소인수가 없지만 그 루트 a보다 크면서 a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약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볼 렘마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소인수가 없으면 a는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소수인지 아닌지 조금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은 어, a보다 작은 것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루트 a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 a보다 작은 소수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유는 다음 렘마 때문인데요. 자, 1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 A가 합성수일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소인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A가 합성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물론 어, 한쪽 방향은 네, 간단하겠습니다. 즉, 어, 오른쪽이 성립한다면 네, 이것은 당연히 사실이겠죠. 뭐 루트 a보다 작든 어쨌든 소수인 인수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그 인수는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예, 지금 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a보다는 a가 더 클 것이고 그리고 p가 소인수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p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p는 1과 a 사이에 있는 그런 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합성수라는 것은 뭐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고요. 반대 방향이 이제 확인을 할 부분인데요. 자, a가 합성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술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성질들을 이제 확인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A의 인수 중에서 그 1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인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즉, 어떤 B라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B는 1하고 A 사이에 있고, A의 약수인 그런 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B의 다른 정수를 곱하면 A가 되게 하는 그런 정수도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가 합성수고 1보다 큰 그런 정수이고 B가 1하고 A 사이에 있기 때문에 B 곱하기 C가 A가 되게 하는 C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C도 1과 A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A를 B 곱하기 C로 지금 표현할 수 있고, B든 C든 둘 다 1과 A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B하고 C 중에서 한쪽보다 같거나 클 수 있는데, 편의상 B가 C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B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B 제곱은 B 곱하기 B인데, 자, 이 값과 B 곱하기 C를 비교를 해보면, 자, B보다는 C가 더 큰 것이니까, 같거나 크니까, 오른쪽이 더 같거나 클 텐데, 이 값이 A가 되겠죠? 즉, B 제곱은 A보다 같거나 작겠습니다. 따라서 B의 제곱은 A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이 정수는 1보다 큰 정수이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B는 이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할 텐데요. 자, 그런 소인수 분해를 생각을 해보면 어, 최소한 B의 소인수가 최소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P가 B의 지금 인수인데 지금 더군다나 B는 사실은 A의 인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P는 사실은 A의 인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네, 일단은 네, A의 인수가 됐, P가 A의 인수가 됐고요. 자, P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P의 제곱은 지금 P가 B의 인수니까 B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 P의 제곱이 더 같거나 작은데 B의 제곱은 A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즉, P라고 하는 소수인 인수는 P가 네, 제곱이 A보다 작은 거니까 P 자체는 루트 A보다 작겠죠. 그래서 A가 합성수라면 A의 소인수면서 P가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P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하고 루트 A 사이에서 소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명제를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요. 자, 그것의 대우 명제를 적용해 보면, 즉 2하고 P 루트 A 사이에 A의 소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즉 이것은 이 녀석의 부정입니다. 이 녀석을 부정하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부정하면 그러면 A가 합성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립니다. 즉 A는 소수인 것이죠. 이 사실을 이용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A는 소수다 라는 것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시간을 줄여서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니면 합성수인지 판단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509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방법이 2하고 루트 A 사이에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루트 A 즉 루트 509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들만 우리가 고려하면 된다는 것이죠. 약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 루트 509의 범위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23의 제곱은 509보다 크고요. 22의 제곱은 509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A는 22와 23 사이에 있습니다. 즉,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니까 결국은 22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2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들만 생각해 보면 자, 2, 3, 5 등등등 해서 19까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들 중에서 509의 인수가 있는가 없는가만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소수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자, 2부터 19 사이에 어떤 소수도 509의 약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A가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소수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합성수일 때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3의 표준형 소인수 분해의 형태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일단 주어진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루트 A, 즉 루트 2093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2093이 정수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46을 제곱하면 주어진 A보다 커지고 45를 제곱하면 A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루트 A는 45와 46 사이에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자, 그러면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45보다, 자, 루트 a는 이제 정수는 아니니까 45 이하의 소수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5 이하의 소수들을 일단 다 나열을 해보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조금 많긴 하지만 2부터 43까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2가 a의 약수가 되는가 확인을 하면 짝수가 아니니까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이 2093의 약수가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이것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5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이제 해보면 자, 처음으로 7이 인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가 7로 나누어지니까 a를 7 곱하기 다른 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a가 7 곱하기 299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는 소수는 아니지만 a의 표준형 소인수 분해의 꼴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299가 소수인가 아닌가, 소수가 아니라면 다시 녀석을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299의 소인수들을 우리가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299를 시작으로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99의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 일단 루트 b의 범위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17보다는 크고 18보다 작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따라서 17 이하의 모든 소수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소수들 중에 299의 약수가 있는가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17 이하의 소수를 전부 다 이제 열거를 하면 2부터 17까지가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b의 인수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는 인수가 되지 않고 b에 3도 안 되는 것 같고요. 5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7도 안 되는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해보면 13이 이제 첫 번째 소수인 인수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를 13과 다른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곱하기 23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3은 우리가 앞에서 소수들을 열거할 때 등장했던 값이므로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으므로 자, a를 7 곱하기 299로 표현할 수 있는데 299는 다시 13 곱하기 23인데 13과 23이 모두 소수가 되므로 결국 표준형 소인수 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어떤 수가 소수인가 아닌가 그리고 합성수라면 첫 번째 소인수를 이제 찾기 위해서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이 그 수보다 작은 수를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a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만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조금 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는 주어진 한 수가 소수냐 아니냐 그리고 합성수라면 그것의 소인수 분해를 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자 할 때 적용했던 방법이고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n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에 대해서 양의 정수에 대해서 그것보다 같거나 작은 수들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n 이하의 소수를 찾고 싶을 때 2부터 n까지를 순서대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수가 2가 될 텐데 자, 2를 제외하고 2의 배수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즉
자, 이가 이제 그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소수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n이 이제 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어, 모든 소수에 대해서 어, 그 합성수를, 이제 그 소수를 인수로 가는 합성수를 이제 제외를 하면 될 텐데, 모든 소수를 다 찾을 필요가 없이 루트 n보다 작은 이제 소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은 2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부터 출발해서 2는 제외하고 2의 배수들, 즉 2 곱하기 2, 3 곱하기 2, 4 곱하기 2들을 다 지워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한번 지우고 나면 2는 이제 소수인 상태로 남아있고, 자, 그렇게 다 지운 상태에서 이 다음에 있는 숫자 중에서 남아있는 첫 번째 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3이 될 텐데, 3이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3은 제외하고 3의 배수들을 마찬가지로 다 지워 나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수 중에서 3보다 큰 첫 번째 수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소수가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5가 되겠죠? 그러면 5는 남겨두고 5보다 큰 5의 배수들을 전부 다 또 지워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워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루트 n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까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남아있는 수들이 이제 결국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방법으로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는 방법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책이 되겠습니다. 자, 말로 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떤 뜻이고 그러한 방법이, 네, 쉽게 그 원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0 이하의 모든 소수를 이제 찾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터 100까지를 순서대로 이제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는 10까지, 두 번째 줄에는 20,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30 등등등 해서 10개의 줄로 지금 적어 두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가 2죠. 그래서 2는 남겨두고 2보다 큰 2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그러면은 2의 배수가 4 지우고 6을 지우고 8을 지우고 10을 지우고 짝수들 다 지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워 나간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즉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다 사선을 그어서 다 지웠습니다. 남아있는 수가 이제 3, 5, 7, 9, 11, 13 이런 것들인데, 물론 5나 3이나 13은 소수겠지만 9는 이제 아직은 지워지진 않았지만 얘는 소수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지운 거는 이제 2의 배수들만, 2가 아닌 2의 배수들만 지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사용한 2보다 크면서 처음으로 살아남아 있는 지워지지 않는 수가 3인데요. 자, 이 수가 3이 여기서는 이제 소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또 다 지웁니다. 자, 3을 제외한 3의 배수도 소수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6을 지우고, 6은 한번 지워졌지만 또 지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9를 지우고, 여기서 지워지죠. 그 다음에 12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지워진 거는 뭐 건너뛰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5를 지우고, 그런 식으로 3의 배수를 다 지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 사선을 그어서 이제 3의 배수, 3보다 큰 3의 배수를 다 지워 나갔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수들 중에서 3보다 큰 첫 번째 수가 여기서 5가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5로부터 5를 제외한 5의 배수도 다 합성수니까 다 지워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10 지워지고 15 지워지고 그다음에 20 지워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 지워진 것들이긴 하는데 자, 25가 그전엔 지워지지 않았지만 5의 배수를 지울 때 이제 지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5보다 큰 5의 배수를 다 지워나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상태가 되는데 자, 이 상태일 때 5보다 크면서 첫 번째로 살아남은 수가 7입니다. 자, 7도 여전히 소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수는 항상 소수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 소수로부터 그 소수를 제외한 소수의 배수를 또 지워나갑니다. 자, 7의 배수가 14 이미 지워졌긴 했지만 그 다음에 21 지워졌죠. 그 다음에 28도 이미 지워졌고요. 35도 지워졌고 그 다음에 배수가 42도 지워졌겠죠. 그 다음 배수가 49죠. 네. 49는 이제 그전엔 지워지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지워지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우게 되면 즉 7의 배수를 이제 빨간색 물결로 해서 지워나가면 그전에 이미 지워진 것들도 있지만 처음으로 지워지는 게 49나 여기 91도 네, 7의 배수가 돼서 91 잘못 지운 것 같기도 잠깐만요. 네, 91도 7의 배수가 됐죠? 네. 물론 이제 98도 뭐 7의 배수가 될 텐데 이거는 그 전에 지워진 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7의 배수까지 지우고 났는데 그 다음 살아남은 첫 번째 수가 11인데요. 자, 11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을 제외한 11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11의 배수가 22죠. 22도 당연히 지워졌고 그 다음에 33 지워졌고 44, 55, 66, 77, 88, 99 다 지워진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의 배수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100 이하의 그 소수들을 다 찾고자 했기 때문에 자, 모든 소수를 다 이런 식으로 지워나갈 필요가 없이 100개 루트를 택해서 10 이하의 소수까지만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루트 100이 10이니까 자, 10 이하의 소수인 7까지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을 기준으로 이제 다 지우고 났을 때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이 멈춘 상태에서 남아있는 2, 3, 5, 7, 11, 13 이런 모든 수가 100 이하의 모든 소수가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식으로 찾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수가 100 이하의 모든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수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소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소수가 무한히 많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한한가? 무한히 많은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소수는 이제 무한히 많다라는 것도 유명한 사실 중에 하나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을 해보면 소수가 유한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한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모든 소수를 순서대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n개라고 하고 p1, p2 해서 pn까지를 모든 소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부터 pn을 다 곱한 상태에서 곱한 값에서 1을 더한 그 값을 생각을 하겠고 그 값을 대문자 p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문자 P는 소수들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클 텐데, 거기다가 또 1을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당연히 1보다 크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1보다 크므로 우리가 3장 1절에서 그 확인한 사실을 적용하면, 즉 산술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면 1보다 큰 수는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특별히 대문자 P에 소수인 인수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 3.2가 산술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자, 대문자 P의 인수로서 소수인 인수인 스몰 p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스몰 p는 대문자 P의 소수인 인수, 소인수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가정을 하기를 소수는 유한하다라고 했고, 그럼 모든 소수는 P1부터 Pn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자, 이 스몰 p라는 소인수도 P1부터 Pn 중에 어느 하나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는 P1부터 Pn 중 하나와 같겠습니다. 자, 따라서 P1부터 Pn을 다 곱한 이 값에 약수가 됩니다. P가 P1부터 Pn 중에 어느 하나랑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곱을 생각하면 이 곱은 P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자, 보니까 스몰 p는 대문자 P의 인수가 되고 또 스몰 p는 P1부터 Pn까지 곱한 것의 인수가 되는데 대문자 P와 스몰 P1부터 스몰 Pn까지 곱한 것의 관계를 보면 자, 대문자 P가 이 값에다 1을 더했으므로 P에서 이 곱한 값을 빼면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대문자 P도 스몰 p의 배수고 오른쪽 P1부터 Pn을 곱한 값도 P의 배수이므로 둘 다 스몰 p의 배수이므로 두 녀석을 뺀 것도 스몰 p의 배수가 되는데 자, 오른쪽이 1이 되므로 스몰 p가 1의 약수라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자, 그런데 1보다 지금 P라고 하는 그 소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그런데 1보다 큰 소수가 1의 약수가 된다라는 잘못된 모순된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P가 1보다 크고 소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고 따라서 이 모순은 소수가 유한하다라고 가정한 것 때문에 얻은 잘못된 모순이 되므로 자, 우리는 소수가 무한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소수가 이제 무한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소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들 중에는 유클리드 수라고 불리우는 그 수에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유클리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소수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소수를 곱해서 1을 더한 녀석을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자, 어떤 그 소수를 생각해서 그 소수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를 다 곱한 다음에 여기서처럼 1을 더한 그러한 수들의 꼴을 유클리드 수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한 유클리드 수 중에서 소수가 어떤 것이 있고 소수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았었는데 그러한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클리드 수를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소수가 있을 때 P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첨자로 샵이라고 쓴 요 기호가 나타내는 수는 P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소수의 곱을 P 샵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p 샵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수를 우리가 유클리드 수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샵 플러스 1이 유클리드 수가 될 텐데, 자, 이 샵의 의미가 2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소수의 곱인데, 이 이하의 소수는 2밖에 없으므로 곱할 게 없긴 하지만, 그때는 이 하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왼쪽이 2가 되고, 오른쪽 1과 더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 3에 대해서 3 샵 플러스 1은 3 이하의 소수들이 2와 3이 있으므로 2와 3의 곱은 6, 따라서 7이 되겠습니다. 자, 5 샵 플러스 1도 유클리드 수인데, 자, 이 값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0이고 1을 더하니까 31 되겠죠? 그 다음 소수 7에 대해서도 유클리드 수를 7 샵 플러스 1 생각을 해보면 37에 210에다 2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소수 11인데 11 샵 플러스 1인 유클리드 수도 계산해보면 조금 크긴 하지만 이러한 2311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유클리드 수는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해 보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 3, 7, 31, 211, 2311인데 211과 2311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유클리드 수들은 아마 모두가 소수가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3이라는 소수에 대해서 13 샵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보면 59 곱하기 509와 같이 합성수가 되고요. 17 샵 플러스 1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합성수, 그 다음에 19 샵 플러스 1도 합성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클리드 수가 소수인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진 질문은 그러면 유클리드 수 중에서 소수인 유클리드 수가 얼마나 있을까? 무한히 많이 있을까? 그리고 합성수인 유클리드 수가 무한히 많이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소수의 수가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유클리드 정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유클리드 정리, 그러니까 유클리드 정리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증명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